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는 간 큰 경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격리 직원 조 씨. 사실은 이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 격리 직원을 불러들일 때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조사를 불러들일 때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들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라는 분위기를 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니까 와주실래요? 불러요. 조사를 하니까 너 범죄 저질렀네? 그리고 피의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공범이 된 거죠. 같이 횡령을 어쨌든 돈을 같이 아직은 썼다는 공범 단계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범죄로 치면 행동대장이 아니라 행동대원 마지막 행동 어드민. 실행범으로서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법적인 처벌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씨 오빠들이 지켜줄 거야. 그렇지.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이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니까 덜렁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공범 그러면 공범은 공소시효는 똑같아지거든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다스 이상은 회장의 18년 동안 운전을 했다는 김종백 씨 있잖아요. 네. 김종백 씨 이야기가 이래요. 이 조아무개 씨가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동형 씨도 이제 헛소리 삑삑하고 이 김희중 씨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김백준 씨도 이제 막 이런저런 거 털어놓으니까 금이 가기 시작했죠. 예, 이 조아무개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한 예. 게 그런 거였잖아요. 예. 원래 조아무개 씨 이분은 그러니까 유야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던 사람이지 시키는 전체 대로 했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특검에서 봐줬기 때문에 특검에서 덮고 넘어간 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다 알아서 해서 자기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지금까지 다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뭔가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가고 김희중 씨가 조아무개 씨를 특정한 게 아니라 이동형이나 이시영이나 김희중, 김백준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조아무개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그 그림의 조각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화살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지금. 그러면은 나도 이대로 내가 그냥 당하고 죽을 수는 없다.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모 씨가 이 격리 직원 조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굉장히 현명한 거가 여기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참고인 수사를 끝나고 그냥 끝까지 우리밤을 내밀고 나가버렸다. 번개탄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자, 이 조 씨가 120억 횡령건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120억을 횡령했어요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스 120억을 횡령했어요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죄를 놓고 보면 120억 원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과 관련된 다른 일들이 걸려 있는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 이후로 이 다스라는 회사가 그거 일회성으로 120억을 횡령한 그 혐의 그 당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자꾸 물어보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120억 횡령했어요라고 얘기했던 그거 이후로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전환을 한 거고 이 조 씨는요. 검찰한테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협조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불리해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120억 횡령건도 누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이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있는 조금의 그 틈새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이 조아무개 씨를 소환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거지 모르는 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부른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면은 혼납니다, 진짜. 조사가 있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이제 출두를 하잖아요, 법원에.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자들을 마주하는
본인을 상대로 이런 경험이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처음이죠. 네.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실전이구나 느꼈을 거고요. 이 격리 직원 조 씨 경우에는 가정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10년 받을 거 1년 받고 1년 받을 거 집행유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조아무개 씨가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 이 밖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봤을 거고 착하게 살자라는 그 감옥 리얼리티 예능도 봤을 거예요. 왜냐? 일말의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겨봤을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약간 기대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자기 기억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나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에 그냥 격리 직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회장님. 왕 회장이 심지어 대통령이었어.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월급 몇 푼 받아 그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그게 자기가 하는 짓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돈 많은 사장이 자기 재산 빼돌리려고 그냥 차명 계좌 몇 개 열어서 그 돈 장난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 이게 국기문란하고 연결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이 여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불쌍해요, 진짜.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알고 싶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거기다가 자기가 받은 돈도 있잖아요. 이 특검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특검이 움직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이 그리고 특검에서 개인 횡령으로 이게 결론이 나지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내부적으로 누군가에게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이렇게 해서 처벌 안 받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알고 싶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뭐 경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알죠. 네, 이미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일 것 같은데 빨리 이 조사 기간을 단축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들이죠. 다스 창고에서 MB 청와대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순간적으로 영포 빌딩 창고라고 봤어요. 다스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거기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를 보고 당연히 다스라는 그 글자를 나도 모르게 영포 빌딩이라고 읽었거든요. 아니 근데 다스 서울 사무소가 지금 영포 빌딩에 있어요. 그 영포 빌딩이 맞아요. 네. 영포 빌딩에 다스가 있는 거고요. 워낙 우리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2016년에 다스 서울 사무소가 원래 양재동에 있다가 지금 영포 빌딩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2층에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검찰이 다스 압수수색한 문건 중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기록물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 써 있는데 박스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 보관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이명박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보관한 거 실수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실수로 보관했대. 그러면서 가져가래 국가기록원 보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건 다 내 거, 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그 본인이 제가 저번에 읽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이 그보다 훨씬 더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요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그 기록을 보라. 매번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주원 시스템이란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명박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여기다 보관한 거라고 보여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영포 빌딩으로 옮길 때는 포장이사를 이용했다고 하죠. 그러게요. 너무 웃겨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박근혜도 그렇고 포장이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무슨 보안 서류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포장이사로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명박이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그 대통령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문건을 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만. 자기가 퇴직할 때 나올 때 이제 다 검토를 거쳐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판단한 것만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신 치워줘야지 하고 갖고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자료에는요, 분명히 다스는 당연하고요. 다스에 관계된 건 당연하고, 이명박이 미국의 주미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슈킹한 거, 네. 국내로 들어오게 슈킹한 그런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증거 자료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 또 하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단독 독대했던 서류도 분명히 있을 거다. 9월 달에 2012년 9월 달에 독대를 한 날 그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메모 형태라도. 그러니까 BH라고 박스에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잘 찾아보면 GH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쿵 친 게 뭐냐면 저기에 과연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던 문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문건으로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갖고 나왔죠. 파쇄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경험들이.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문서로 했을까? USB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더 위험한가요? 더 위험하죠. 한번 카피되면 어떻게 막을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디지털은 카피가 한 번 되면 무한 카피가 가능하기 근데 때문에. 이런 게 더 웃겨 나는. 그래서 이게 BH라고 뭐 블러하우스 청와대 문건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검사들도 이게 압수수색 들어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리 알고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으리라고 남아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확신을 못했을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겠죠. 재판을 통해서건 이명박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이 자료들이 그 기초가 돼서 움직여질 텐데 다른 거는 다 몰라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야. 빼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단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바로 이관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이건 안 되죠. 바로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속속들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되고 공개가 된 다음에 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분류됐으니 곧바로 기록원으로 가버릴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아, 그 법적으로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게요. 이게 지금 어디서 길에서 주운 게 아니고요. 캐비넷에서 그냥 주워온 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된 증거 물품이에요. 아, 검찰에서는요, 이것을 국가기록원으로 원본을 전달하더라도 카피본을 반드시 남겨놓게 돼 있어요. 안 남겨놓으면 이거는 업무 태만이에요. 알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막 서류 철해놓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호치케스 집어넣고.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전자로 다 들어가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재밌겠네요. 하고 싶네요. 아, 저 그런 복사 잘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잘하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초대장 가지고 한정도 수석이 갔을 때 그 범죄의 현장에 청와대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MB의 마음이 적진의 본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MB가 웃고 있지만 굉장히 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명박 측에서도 여기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왜 있지?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 정말 웃겨 죽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검찰에게 보냈어요.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검찰 손에서 계속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달라고 한 건데 검찰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수사에 돋은 사람들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복사가 힘들다면은 타이핑을 해서라도 제가 완벽하게 복제를 해놓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자봉, 예. 무보수로요. 예. 프랑스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집시들이 그걸 훔쳐서 막 달아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는 변명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 건 줄 알았어.